지난 시간에 이미지 필드를 추가를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블로그를 작성한 작성자를 한번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작성자, 그리고 블로그 API 수정하는 것까지 한번 진행해보죠. 코드로 한번 돌아가 보면 네, 유저까지 다 하고 커밋 찍어도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유저는 modes.foreignKey 외래키고 1대 다의 관계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기본 유저를 넣어줘야 되는데, 이거는 우리가 모델 좀 가져올게요. from 창고 .contrive의 us의 modes, 이 안에는 유저, 이 유저를 넣어줄 거고, 그러면 이 유저라는 모델과 블로그 모델이 관계를 이제 가지게 됩니다. 1대 다. 왜 1대 다일까요? 한 명의 유저가 여러 개의 블로그를 작성할 수 있죠. 그래서 1대 다의 관계를 갖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포린키를 쓰게 됐을 때는 on delete 속성을 달아줘야 되는데, 설정에 modes.cascade라고 있는데요. 캐스케이드는 뭐냐면, 유저가 만약에 계정을 삭제했다 그러면 블로그는 어떻게 된다? 삭제가 될 때, 그러면 캐스케이드가 있고요. 그럼 다른 건 또 뭐 있냐면 프로텍트, 이런 게 있어요. 프로텍트, 유저가 삭제될 수 없어요. 만약 블로그가 있으면. 그게 아니라 set null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set null로 갈 거거든요. 만약에 유저가 삭제되어도 이 글은 지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작자 미상의 글이 생긴다. 이게 set null 설정을 하려면 null true 속성을 넣어줘야 되고요. 그리고 blank true까지 넣어줄게요. 이 blank true를 넣어주면 좋은 점이 뭐냐면, 우리가 어드민 페이지에서 유저를 넣지 않고 블로그를 생성해 볼 때 blank true를 넣어주면 잘 작동이 됩니다. 이걸 안 넣어주면 분명 null true지만 어드민 페이지에서 유저를 꼭 넣어달라고 경고 메시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포린키 필드, 그리고 매니 투 매니 필드, 이런 관계형 필드들은 블랭크 툴을 넣어줬으면 나타나는 효과가 어드민 페이지에서 조금 효과가 좀 있다. 그래서 이 사실 추가로 좀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유저가 추가가 됐죠. 유저가 벌써 추가가 됐고, 그거 하나만 더 설정할게요. related name이라는 게 있어요. related name이라는 속성이 있는데, 이 속성이 뭐냐면, 여기다가 문자열을 넣습니다. 그러면 블로그스, 이렇게. 원래 사실은 디폴트 값이 사실은 있어요. 이거를 안 넣어주게 되면, related name을 안 넣어주게 되면 set 블로그라고 해서 related name이 들어가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특정 유저가 있었는데 user.set 블로그를 찍게 되면은 유저가 작성한 블로그 리스트를 다 가지고 올 수 있어요. 그때 사용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를 블로그스로 바꿨죠. 그러면 user.블로그스, 이게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블로그스. 여기 원래가 set 블로그로 생기는데 그거의 이름을 바꾼 거예요. 좀 더 직관적으로. 블로그스. 보통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related name 작업을 할 때 여기 모델 이름을 보통 따라갑니다. 유저의 블로그스 찍으면, 네. 근데 유저가 한 명인데 블로그는 여러 개가 작성될 수 있어서 복수형입니다. 복수. 그래서 쿼리 셋이 되겠죠. 네. 일단 이렇게 related name까지 추가하고 나서
우리가 이렇게 모델이 변경이 됐으면 make migration 해줘야 됩니다. 파이썬 manage.py make migrations 하고 엔터. 네, 이랬더니 이제 0003번 마이그레이션이 생겼어요.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에 반영 파이썬 manage.py migrate 하고 엔터. 좋습니다. 그러면 인솜니아에서는 뭐가 달라졌는지 한번 봐볼까요? 인솜니아 가가지고 이번에는 이미지 생기나가 아니라 유저 어떻게 넣지? 유저를 어떻게 넣을까요? 자, 일단은 한번 생성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널 true, 블랭크 true 속성을 넣었기 때문에 작자 미상의 글이 생성이 될 거예요. 샌드 해보면 네, 널이라는 변수가 유저라는 변수가 널로 들어갔다. 그쵸? 그러면 지금은 나중에 이 부분 수정할 건데 원래 기본적으로 유저를 넣어줄 때 일단 콤마 찍고 유저의 ID 유저의 유저네임이 아니고요 숫자 1번 유저를 넣어달라 이렇게 한번 요청해 볼게요. 하고 다시 샌드 하면 네, 이번에는 유저에 1이라는 숫자가 들어왔어요. 이게 왜 1이라고 들어갔지? 그러면 어드민 이렇게 해도 들어갈까? 하고 샌드 해보면 네, 어드민은 안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PK 속성이 있기 때문에 PK 밸류를 넣어줘야 된다. PK가 뭐예요? 프라이머리 키, 고유 키를 넣어줘야 된다. 그래서 숫자 값이죠. 2번 유저를 넣어달라. 샌드 해보면 이번엔 유저에 2가 들어갔어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숫자로 넣어주는 건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임의의 사람이 이 숫자를 임의적으로 바꿔가지고 내가 쓴 블로그가 아닌데 다른 사람이 쓴 블로그 마냥 사용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돼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인증 과정을 거쳐서 여기 유저가 자동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API를 수정을 해볼 겁니다. 자, 그 부분을 진행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API로 가야 되겠습니다. API는 생성하는 API 여기도 있지만 우리가 좀 공부 목적상 뷰셋을 한번 수정을 해볼게요. 아마 이게 여기를 수정하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 뷰셋을 수정할 때 CDRF 코를 좀 참고하면 좋거든요. 지금 이 모델 뷰셋이죠. CDRF.co에서 모델 뷰셋인데 아까는 리스트 API는 리스트 메소드가 가장 먼저 타지만 크리에이트 작업을 할 때 포스트 메소드를 할 때는 크리에이트 메소드가 있습니다. 이거. 그래서 일단은 요거를 싹 가져와 볼게요. 제가 채팅창에도 한번 올려드리고 혹시나 여기 안 들어오신 분들 제가 여기 아래다가 이렇게 붙여 넣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이거를 안 쓰면 이렇게 이거를 쓴 거랑 안 쓴 거랑 바뀐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우리가 내용을 수정하고자 한다. 어떻게 수정할 거냐면 네, 시리얼라이저에서 검증을 한다. 자, 지금 보면은 이 한번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유저의 데이터를 넣어주는데 이때 시리얼라이저를 가져온다. 이 get 시리얼라이저를 통해서 블로그 시리얼라이저가 가져올 거고 블로그 시리얼라이저 안에 데이터는 request.data 유저의 데이터를 넣어주고 해당 시리얼라이저를 변수로 한 다음에 이 변수를 검증하는 과정을 거쳤죠. 그 다음에 perform create 메소드를 탔네요. 그게 끝이에요. 그리고 근데 이 perform create는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봐봅시다.
CDRF 코에서 다시 가가지고 perform create P니까 아래쪽에 있네요. perform create 메소드 있어요. 와, 되게 간단하네요. 이쪽에 보면 이렇게 perform create 이거를 이쪽 위쪽으로 정의를 해줄게요. 실제는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어디에? 모델 뷰셋에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유저의 검증이 끝난 이후에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를 추가할 때 넣어주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 여기에 유저는 self.request.user 이게 뭐예요? 요청한 유저를 접근할 수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접근하는 거에 조건이 있습니다.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거에 조건이 있는데 이 self.request.user에 접근을 하려면 여기에 permission 클래스를 달아줘야 됩니다. permission classes 는 리스트로 해도 되고 튜플로 해도 되는데 일단 튜플로 해볼게요. 튜플 자 그리고 여기다가 넣어줘야 되는데 뭘 넣어줘야 되냐면 임포트를 해볼게요. 위에서 임포트를 하겠습니다. from REST 프레임워크에서 permissions에서 import is authenticated 인증된 유저. 근데 우리가 공부 목적상 이것도 하나 할게요. from REST 프레임워크에서 authentication에서 import session authentication 이거 이렇게 두 가지를 임포트를 좀 해주세요. authentication에서는 세션 인증을, permission에서는 is authenticated. 그러면 이게 어떤 뜻이 되냐면요. 이 API를 허용해주는 거는 인증된 건데 인증 방식이보다 세션 인증 방식이다. 그래서 API 단으로 갔을 때 원래는 API마다 authentication classes랑 permission classes랑 이렇게 두 개를 원래 세트로 넣어줘야 돼요. 여기서 session authenticate 하고 여기가 튜플로 작성했으면 콤마를 찍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is authenticated 하고 콤마 이렇게 작성이 돼야 돼요. 근데 우리가 authentication classes를 작성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config에 settings에 가면 REST 프레임워크에 default authentication classes를 session authentication으로 이미 지정해놨죠. 그러면 모든 API에 이미 이게 들어간다라는 사실이에요. 모든 API에 만약에 나는 이 API만 다른 인증을 하고 싶다. 그럼 여기 이렇게 쓰시면 돼요. 다른 걸로 예를 들어서 토큰 인증 authentication 이런 식으로 쓰시면 돼요. 만약에 얘만 토큰 인증을 쓰고 싶다. 그러면 덮어서 씌워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얘는 인증을 안 하고 싶다. 그러면 빈 튜플로 맞나요? 아니면 빈 리스트로 덮어 씌워버리면 됩니다. 근데 인증 클래스를 안 넣어놓고 퍼미션은 인증된 거 이게 말이 안 되죠. 애초에 어떤 걸로는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약간 좀 여기서 개념적인 부분이 등장하거든요. 인증과 인가 이 개념이 살짝 등장합니다. 이 개념만 살짝 한번 설명드릴게요. 일단 인증은 식별 가능한 정보로 서비스에 등록된 유저의 신원을 입증하는 과정이다.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어요? 로그인 과정이 있죠. 로그인 과정. 로그인을 하고 나면 우리가 근데 API를 사용할 때마다 로그인을 하지는 않잖아요. 로그인하면 유저의 정보를 저장했다가 이 유저의 정보를 확인하고
API를 사용할 때 인가 허용을 해준다라는 겁니다. 로그인된 유저가 맞네? 그러면 이 API 쓸 수 있어. 이런 식으로 허용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증과 인가의 과정을 거치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이게 인증과 인가의 과정입니다. 어센티케이스 이게 인증 그리고 퍼미션이 인가의 과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 부분 이제 지워도 되고요. 결국은 이 세션 인증을 진행해야 되는데 이 세션 인증은 어떻게 진행되냐면 우리 홈페이지에서 F12 한번 눌러보시면 애플리케이션 탭이라고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탭 누르면 지금 뭐가 이렇게 왔네요. 네, 지금은 여기 쿠키에서 127.0.0.1 8000번 이게 우리 서버가 발급한 쿠키입니다. 이 쿠키 안에 우리가 제공한 거 말고 다른 쿠키들이 지금 많이 들어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제공한 거 이거 CSRF 토큰 이거 우리가 제공한 거고요. 로그인이 된 순간 세션 아이디라는 쿠키가 발급이 됩니다. 그 세션 아이디로 인증을 하는 거예요. 로그인을 하면 세션 아이디를 쿠키에 담아준다. 그리고 API를 사용할 때 그 쿠키를 다시 지금 없어요. 지금 세션 인증하려고 했는데 없어요. 그래서 지금 설명이 조금 길어지는 것 같긴 합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퍼미션 클래시스를 사용하고 나서 만약에 정상적인 유저가 존재한다면 self.request.user에 접근하면 우리가 일단 프린트 문도 하나 넣어 놓을게요. self.request.user 만약 어드민 유저가 이 API를 요청했다면 여기가 어드민이 찍힐 거예요. 어드민 여기 유저 이름이 나올 겁니다. 좀 이따가 보면 자 그러면 여기 이 퍼폼 크리에이터에서만 접근할 수 있냐? 그거 아니고요. 이 크리에이트 메소드 안에서도 유저는 request.user 왜 여기는 request.user죠? 애초에 이 request라는 인자가 있어버리죠. 여기에는 근데 신기한 게 유저는 이 셀프 안에도 리퀘스트가 존재해요. 그래서 두 가지 표현이 가능합니다. 리퀘스트 유저나 셀프의 리퀘스트 유저나 똑같다. 근데 여기 이 create 메소드에는 리퀘스트라는 인자가 있기 때문에 request.user를 쓰면 되고요. 근데 이 create 메소드를 딱 봤더니 perform create라는 메소드를 사용하고 있고 그 안에는 원래는 serializer.save 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만약에가 아니고 유저의 값은 self.request.user로 넣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나머지는 유저 데이터로 다 값이 들어가고 이 세이브 메소드 타면서 유저가 딱 들어갑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데이터가 생성될 때 유저가 쏙 들어가요. 자, 그럼 일단 여기까지 하고 여기서 한번 그러면 우리에게는 로그인 API가 필요해졌습니다. 로그인 API를 REST 프레임워크에서 기본적으로 제공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사용을 해볼 건데 우리가 옛날에 장고 REST 프레임워크 가보면 인스톨레이션에서 이건 나중에 사용할게요 하고 넘어간 게 있어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패스에 API us로 접근했을 때 include REST 프레임워크 안에 있는 URL을 접근하면 당신은 로그인과 로그아웃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한번 해볼 거거든요. 그러면 메인 앱에 config 안에 urls 가가지고 로그인 함수 만들어 볼게요. 패스 우리는 us에
어스로 접근하면 사실 아까 API 마이너스 어스였거든요. 다시 어스였는데 여기 바꿔도 상관없어요. 저희가 입맛대로 어스라고 바꾸고 include 많이 봤던 겁니다. 지금 REST 프레임워크 안에 있는 URLs로 가겠다. 이거 많이 사용했던 거죠. 그러면 굳이 한번 보여드리면 VEMB에 LIB에 REST 프레임워크 안에 있는 URLs로 갔다라는 거예요. URLs가 있을 겁니다. 있죠? 여기에 로그인과 로그아웃이 정의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확장해서 사용할 수가 있게 됐고 로그인 페이지가 생깁니다. 이게 API가 아니고요. 로그인 페이지가 생겨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웹페이지에서 127.0.0.1의 8000번에서 어스에 로그인으로 딱 가잖아요. 그러면 장고 로그인 화면이 딱 나와요. 이렇게 작아요. 100%. 아이디랑 패스워드를 입력하면 됩니다. 한번 입력해 볼까요? 어드민에 패스워드 1234 느낌표 하고 엔터. 그랬더니 이상한 곳으로 보내버렸어요. 어카운트의 프로필이라는 곳으로 보내버렸네요. 일단 무시하고 F12 한번 눌러가지고 정말로 딱 어플리케이션 탭 보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세션 아이디가 들어갔죠. 지금 로그인은 정상적으로 됐으나 어카운트의 프로필로 보내버렸거든요. 로그인이 성공되었을 때.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을 수정해 줄 수가 있어요. 자, 일단 로그인이 성공되었을 때 우리는 루트 경로로 보내버리고 싶어요. 그러면 settings.py에다가 설정해 줄 게 있습니다. 로그인 리다이렉트 URL은 루트입니다. 이렇게 설정하고 나서 우리 다시 한 번만 로그인 해볼게요. 127.0.0.1에 8000번에 어스의 로그인으로 가서 여기서 어드민에 패스워드 1234 느낌표 하고 엔터하면 자 이제는 루트 경로로 이동한다라는 거예요. 로그인이 있다면 로그아웃도 있을 겁니다. 로그아웃 이 안에 들어있어요. 어스에 로그아웃으로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뒤에 어스에 로그아웃 이렇게 하면 자 여기 이제 한번 어플리케이션 여기 탭을 한번 보세요. 로그아웃 하면 싹 지워지죠. 그리고 다시 CSRF 토큰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쿠키에 있는 내용을 싹 지워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로그아웃 하고 보니까 이상한 페이지로 왔어요. 지금 우리는 이걸 원하는 게 아니고 로그아웃 되면은 다시 로그인 페이지로 갔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부분은 settings.py에 로그아웃 리다이렉트 다 났습니다. 다이렉트 URL 로그아웃 리다이렉트 URL은 어스의 로그인으로 보내버리자. 이렇게 하고 한 번만 더 로그아웃 해보겠습니다. 로그아웃 딱 해보면 이제는 지금 로그아웃 하고 바로 여기 붙어버렸네요. 다시 한 번만 해볼게요. 갔다가 어스의 로그아웃 아하 여기 뒤로 붙어버리는군요. 아하 여기에 루트를 안 붙여서 그렇습니다. 루트에 어스 로그인 다시 한번 해보면 로그아웃 해보면
네, 이제 아까 로그인 페이지로 잘 이동이 되죠.